저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는 이기적인 저희 시어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위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 저와 저희 남편을 잠시 소개를 하자면 둘 다 회사를 다니고 있고 연봉은 제가 더 많아요. 이 부분은 제 자랑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시어머니의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는 부분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댁에 처음 인사 갔을 때 시어머니가 저에게 너는 연봉이 얼마니? 그리고 모아둔 돈은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요. 질문에 제가 제 연봉에 대해서 말을 하자 시어머니는 손바닥으로 무릎을 탁 하고 치시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 고생을 덜 하겠구나 라며 좋아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남편보다 연봉이 더 많다고 해서 남편을 무시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어요. 요즘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남자는 가장이니까 돈을 벌어야 하고 여자는 집안에서 살림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어요. 이기적인 시어머니는 제가 돈도 많이 벌어오고 집안 살림도 여자인 제가 당연히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모든 것은 평등하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교육을 했고 부모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얼마 후 저희 신혼집에 방문한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남편을 보고는 우리 아들 키울 때 정말 귀하게 키웠는데 설거지가 웬 말이니? 네가 우리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아주 라며 대성통곡을 했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오히려 놀라웠어요. 아들이 설거지를 한다고 대성통곡을 한다니요. 제가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에게 설거지는 여자가 하는 거지 지금 이 행동은 한 집안의 가장을 욕보이는 행동이다라며 어마어마한 잔소리를 했어요. 그런 어머니에게 남편은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린 집안일을 공평하게 하기로 했어. 그리고 따지고 보면 수민이가 나보다 돈도 더 잘 버는데 내가 더 해야지 라며 제 편을 들어줬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말에 오히려 더 화를 내며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나는 이 꼴 못 본다. 어디 남의 아들에게 설거지를 시켜 라며 노발대발하셨어요. 그때는 그런 시어머니와 길게 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선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몇 번이나 이해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껏 그렇게 살아온 시어머니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 뒤 식기세척기를 샀어요. 사실 시어머니 보란 듯 산 것은 맞지만 설거지 때문에 모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면 식기세척기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러한 사소한 일로 시어머니와 다툼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식기세척기를 본 어머니는 저에게 또 화를 내면서 여자가 게으르면 집안이 망하는 것인데 도대체 넌 어쩌라고 여자가 이렇게 게으른 것이냐 라고 말을 했고 그런 어머니의 말에 저도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렇다고 저는 똑같이 일을 하는데 저만 설거지를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머님이 아들 설거지하는 것은 못 보겠다고 해서 식기세척기를 샀는데 뭐가 문제인 거죠? 제가 제 돈 주고 샀는데요. 라고 말을 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네가 지금 우리 아들보다 돈을 많이 번다고 유세 부리는 거니? 라며 저에게 대화를 줬다며 혀를 차면서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부분을 그냥 그렇게 넘어가게 되었는데 정말이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비하면 그런 부분은 정말 사소한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시댁의 제사가 1년에 4번 정도 있어요. 명절까지 합하면 6번이겠죠? 거기다 시댁 행사까지 합하면 시댁에 방문하는 날이 적은 편이 아니었어요. 물론 저도 시댁 제사나 행사에 다 참석을 하면 좋겠지만 회사를 다니다 보면 어느 날은 참석을 못하는 날도 있게 되거든요. 일이 많을 때는 야근도 해야 되고요. 다들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동료나 상사에게 저 오늘 시댁 제사라 일찍 가봐야 해요. 또는 저 오늘 시댁 행사라 일찍 가봐야 해요. 라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저희 회사가 바쁠 때는 정말 정신없이 바쁘거든요. 그리고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이 많기 때문에 절대 소홀히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부분을 전혀 이해를 하지 않았어요. 돈은 당연히 벌어야지. 그런데 제사나 행사가 있을 때는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것이다. 그까지 회사가 뭐가 중요하니? 뭐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면서 혹시나 제가 바빠서 참석을 못하게 되면 우선 저를 의심부터 했어요. 참 시어머니는 예전부터 사람을 의심하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시아버지와도 정말 많이 다퉜다고 합니다. 시아버지 회사에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서요. 시아버지가 이혼 이야기를 할 정도로 힘이 들었다고 듣긴 했었는데
그런 일이 저한테까지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네요. 시어머니는 저희 회사에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했어요. 회사 전화번호를 알아낸 방법도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요.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는 회사 전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바빠서 별 생각 없이 회사 전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었어요. 그때는 이런 대참사가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말이죠. 그랬는데 시어머니는 정말 수시로 전화를 해서는 제가 회사에 있는지 확인을 했어요. 혹시 제가 화장실을 가거나 간식을 사러 가야 해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면 적어도 10분 단위로 전화를 한 것 같아요. 동료나 상사들이 제게 말을 해줬거든요. 수마 씨 친정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회사로 무슨 전화를 그렇게 하는 거야? 요즘은 친정엄마도 그렇게 전화 안 해. 진짜 힘들겠다. 라며 옆 동료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저는 정말 창피했고요. 그렇게 저는 결국 폭발하게 되었어요. 그날도 야근하느라 몸이 너무 피곤했는데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야근이고 뭐고 시댁으로 쫓아갔어요. 팀장님이랑 동료들에게는 먼저 양해를 구했고 팀장님이 그냥 참으라고 붙잡았지만 저는 시댁으로 갔죠. 시댁은 제사 음식을 하고 있었고 제가 배를 누르고 들어가자 남편이 놀라서 자기야 오늘 야근이잖아. 오늘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왔어? 라고 물었는데 저는 그런 남편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주방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엄청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어머님이 제사에 참석을 안 한다고 자꾸 전화를 해서 그냥 일 다 그만뒀어. 팀장님도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 도대체 집에서 무슨 전화를 그렇게 하는 거냐고. 난 어머님이 말하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집안일이랑 회사 일을 똑바로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일 다 그만뒀어. 그렇다고 자기랑 이혼할 순 없잖아. 라고 단숨에 말을 해버렸고 저녁을 드시고 계시던 시아버지가 저희 말에 방바닥에 젓가락을 떨어뜨리셨어요. 그리고는 시아버지는 뭐야, 시애미가 또 회사를 전화를 했다니 그 무슨 말이냐? 라고 물으셨고 저는 그런 시아버지께 글쎄요, 저희 회사에 전화를 왜 한 것인지는 어머니가 물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분명히 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저를 못 믿으셔서 그러셨던 건 아닐까요? 제가 혹시 일한다고 하고 제사에 참석을 안 하는지 확인하려고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런 저에게 어머니 누가 알면 내가 전화를 진짜 많이 한 줄 알겠다. 너 이 집은이 아주 무서운 애구나. 라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어머니에게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러게요. 어머님 제가 잠깐 간식 사러 간 사이에 전화를 8번 하셨더라고요. 제 옆에 직원이 어머님의 전화를 몇 번 했는지까지 적어놨더라고요.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서 궁금했대요. 도대체 오늘은 전화를 몇 번이나 할까 하고요. 라고 말해버렸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그건 네가 전화를 안 받아서 그랬지. 한 번에 받았으면 내가 다시 전화를 했겠냐? 라고 저에게 소리를 치면서 말을 했어요. 그런 시어머니에게 저 핸드폰 있어요 어머님. 핸드폰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사무실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라고 저도 지지 않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화를 듣고 있던 시아버지가 한마디 하셨는데 지금 며느라가 말이 사실이야? 라고 시어머니에게 물었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표정과 말투에 이미 겁을 먹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제가 맨날 제사에 참석을 안 하니까 넌 며느리가 되었으면 제사에 꼬박꼬박 참석을 해야지. 얘가 아주 기분이 안 돼 있잖아. 라고 했는데 시아버님이 목소리를 높이시면서 야 이 사람아 그 버릇을 아직도 못 고쳤어? 정말 큰일 날 사람일세. 라고 시어머니를 노려보셨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이럴 거면 죄다 다 때려치우라며 그놈의 제사가 뭐라고 이 사단을 이렇게 만드는 거냐. 그러니까 내가 그 제사를 한 번으로 합치자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들어쳐먹지도 않더니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고. 힘들게 일하는 애한테라며 고함을 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지지 않고 무슨 소리야. 제사 잘 안 보셔서 망한 집이 어디 한두 집인 줄 알아?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아니 이 사람아 며느라가는 뭐 때문에 얼굴도 모르는 분들 제사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야 하냐고. 그리고 조상분들이 참 좋아하겠다. 직장 관두고 일을 난리가 났는데 당신은 언제쯤 정신 차리려고 그러는 거야? 라며 상을 걷어차버리셨어요. 그 바람에 상에 있던 음식들이 우르르 다 터져 내려왔고 시어머니는 혼비백산이 되어서 음식들을 챙기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었는데 일이 너무 커진 것 같아서 안절부절하고 있었고요. 시아버지는 그런 저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얼른 회사에 가봐라. 너에게 제사를 강요할 생각이 없었다. 제사도 이번까지만 지내고 안 지낼 생각이었다며 라고 말을 해주셨는데 그런 시아버지의 말에 그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만든 것 같아서 또 너무 죄송해요 라고 말했는데 시아버지는 괜찮다며 어차피 한 번에 일어날 일이었다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상에서 떨어진 음식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정말 생각이 없는 분인 것 같아요. 저에게 너 근데 진짜 회사 그만두지 마라. 너 회사 그만두면 내가 우리 아들 데려올 거니까 알아서 해라. 내 아들 고생길이 훤한데 내가 그냥 죽 것 같니? 라고 했어요.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그렇게 시아버지 얼굴이 정말 울그락불울그락 해졌는데 그런 시아버지 얼굴을 보더니 남편이 얼른 엄마가 나를 왜 들어가? 나 평소 수민이랑 살 건데 일단 엄마랑은 절대 안 살 거야. 그리고 내가 무슨 물건이야 데려오게? 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 뒤로는 시어머니는 저희 회사에 전화를 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핸드폰으로 확인하는데 저는 이제 그 정도로 애교로 이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를 없애버린다는 시아버지 엄포에 더 이상 제게 참석하라는 말도 안 하고요. 물론 저는 일이 없을 때도 꼬박꼬박 참석을 합니다. 이런 사연들이 들으니까 저도 제가 겪었던 일이 생각나서 사연 보내봅니다. 그럼 다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